언니가 40년 넘게 어머니께서 키워온 아들이 어머니 앞에 서서 엄마, 제가 누군지 기억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어머니 머릿속에는 차갑고 텅 빈 공백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흰 머리카락도, 흐려지는 눈도,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쑤시는 다리도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평생 함께해온 사랑하는 얼굴들, 평생 불러온 이름들이 조용히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데도 스스로조차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어르신들께서 매일 강황 가루를 마시며 자신의 기억력을 지키려 애쓰고 계시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절대 지나치지 마십시오. 채널을 팔로우하시고 구독하시고 만약 정말로 뇌에 도움이 되는 강황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아주 많은 분들이 여러 해 동안 애써왔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한 탓에 기억력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간과 위까지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을 어르신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황은 분명 뇌를 보호하고 기억력 저하를 늦추며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매일 마시는 강황의 거의 전부는 결코 뇌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장과 간에서 이미 몸에 의해 분해되어 버리고 그대로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부엌에 늘 있는 아주 익숙한 것 하나만 더하면 강황의 흡수력은 수십 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아주 많은 노인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주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기 시작하고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고 방금 아침을 먹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은 그분들 대부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68세의 김 여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사는 2년 전부터 치매가 너무 두려워서 매일 강황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정도로 마셔서 치아가 누렇게 변했고 목은 늘 쓰디쓴 맛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감고 숨을 참고서야 겨우 삼킬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나중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사의 기억력은 여전히 점점 나빠졌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잊어버렸고 혈압약을 이미 먹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시장 한가운데 서서 자신이 무엇을 사려고 왔는지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위가 심하게 염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생강황을 너무 많이 드신 탓이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2년 동안의 노력이 뇌에는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뇌는 몸속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호받는 방과 같습니다. 뇌 주위에는 특별한 장벽이 하나 있는데 아주 까다로운 경비병들처럼 서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든 뇌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강황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뇌 속 염증을 줄이고 오랫동안 쌓여온 해로운 단백질 덩어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단백질은 기억력 저하와 알츠하이머스 디지즈와 관련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커큐민에는 아주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몸에 흡수되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강황을 물에 타서 드시면 커큐민은 위로 내려가자마자 대부분이 이미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간은 아주 큰 정수 공장과 같습니다. 몸 안으로 들어온 낯선 것들은 모두 간이 제거해야 할 물질로 여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커큐민은 흔히 간에서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커큐민은 뇌에 도달하기도 전에 분해되어 버립니다. 아주 조금 남은 양조차 너무 약해서 뇌의 보호 장벽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일 강황을 드셔도
뇌는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72세 박 선생님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시장에서 큰 강황 가루 봉지를 사서 하루에 2번씩 드셨습니다. 나중에 딸이 자신을 돌보느라 일을 그만두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그렇게 애써 오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기억력은 좋아지지 않았고 간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몸이 흡수하지 못한 너무 많은 강황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간은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습니다. 몸이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은 쉽게 염증을 만들고 피로를 일으키며 배를 더부룩하게 하고 입맛을 떨어뜨리고 몸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커큐민이 간을 지나 혈액 속으로 들어가고 뇌 가까이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비싼 약도 아니고 수입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식탁 위에 올려놓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바로 검은 후추입니다. 검은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이 커큐민을 분해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커큐민은 혈액 속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고 뇌까지 갈 시간을 얻게 됩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강황을 검은 후추와 함께 사용하면 커큐민의 흡수율이 최대 2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전에는 몸이 거의 모두 버려버리던 것이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효과를 낼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74세의 이 여사도 기억합니다. 여사는 손주들의 이름을 자주 잊었고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은 채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걱정되어 여사를 저에게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여사께 어떤 비싼 약도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국을 끓이거나 카레를 만들거나 계란말이를 하거나 채소를 볶을 때마다 강황을 조금 넣고 아주 작은 한 꼬집에 검은 후추를 함께 넣으라고 말입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이 여사는 약 먹는 시간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가스 불을 끄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손주들의 이름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불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잊었다는 사실을 느낄 때마다 더 이상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여러 해 동안 강황을 드셔왔지만 단 한 번도 검은 후추를 함께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어르신들도 그러셨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열쇠 하나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검은 후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황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바로 마십니다. 따뜻한 물이 강황을 녹여서 더 잘 흡수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알하기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강황 속 커큐민은 기름에 녹는 성분이지 물에는 녹지 않는 성분입니다. 이것은 어르신들께서 강황을 물에 타 드신다면 뜨거운 물이든 따뜻한 물이든 대부분의 커큐민은 여전히 장벽을 통과해 혈액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저 소화기관을 지나 밖으로 배출될 뿐입니다. 커큐민을 마치 뇌로 가고 싶어 하는 손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손님에게는 타고 갈 차가 없습니다. 검은 후추는 그 손님이 간에 붙잡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것을 태워갈 좋은 기름이 없다면 커큐민은 여전히 가야 할 곳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65세의 최 여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사는 건강에 매우 신경을 쓰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에 강황 가루 한 숟가락을 타서 식사 전에 마셨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더 맑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늘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았으며 매일 아침 머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자세히 여쭤보니 여사는 단 한 번도 강황을 기름이나 좋은 지방과 함께 드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사께 강황을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을 멈추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삶은 채소에 강황한 작은 숟가락을 넣고 들기름이나 들깨기름 한 작은 숟가락을 더한 뒤 검은 후추를 아주 조금 뿌려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뒤 여사는 다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여사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더 이상 배가 더부룩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잠도 더 잘 주무셨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머릿속에 늘 짙은 안개가 낀 것 같은 느낌도 더 이상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커큐민이 마침내 몸속으로 들어갈 차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 역시 좋은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영양 공급하고 보호하려면 몸은 지방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성분을 필요로 합니다. 커큐민이 바로 그런 성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강황과 함께 사용하기 가장 좋은 기름은 들기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참기름 또는 생선, 달걀, 견과류에 들어있는 자연적인 지방입니다. 아주 적은 양이면 충분합니다. 강황을 많이 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비싼 강황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일 강황 가루를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검은 후추를 조금 넣고 좋은 기름 한 작은 숟가락을 더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커큐민이 잘 흡수되면서도 간과 위에 무리를 주지 않는 적당한 비율입니다. 저는 노인분들께 아침에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자주 알려드립니다. 밥을 지을 때 밥솥에 강황가루 한 티스푼, 검은 후추 약간, 그리고 들기름이나 참기름 한 작은 숟가락을 넣으시면 됩니다. 밥은 연한 노란색이 되고 향은 은은하며 전혀 쓰거나 먹기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황을 넣으면 음식 맛이 이상해질까봐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기름과 후추를 함께 넣으면 강황의 쓴맛은 훨씬 줄어듭니다. 오히려 음식이 더 향긋하고 먹기 쉬워집니다. 밥뿐 아니라 어르신들께서는 계란말이에 강황을 넣어 드셔도 됩니다. 달걀은 노른자에 자연적인 지방이 들어있어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달걀을 풀 때 강황을 조금 넣고 검은 후추를 약간 더해 보십시오. 계란말이는 보기에도 예쁜 노란색이 되고 커큐민의 흡수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강황을 국이나 찌개에 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음식에 기름이나 자연적인 지방이 조금 함께 들어있어야 합니다. 만약 맑은 국물에 강황만 넣어 드신다면 커큐민은 여전히 흡수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79세의 한 어르신도 기억합니다. 예전에는 먼 시장에 다녀오실 때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자주 잊곤 하셨습니다. 아드님은 아버지께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몹시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사는 대신 매일의 식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참기름으로 무친 나물에 강황과 검은 후추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강황을 넣은 계란말이를 자주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은 생선 요리에 강황과 후추를 조금 넣어드렸습니다. 약 반년이 지나자 한 어르신의 기억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덜 잊어버리게 되었고 아드님의 전화번호도 기억하셨고 약 먹는 시간도 기억하셨으며 손주의 생일 날짜까지 기억하셨습니다. 가족 모두를 가장 울컥하게 만들었던 것은 어느 날 어르신께서 갑자기 아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널 업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걸 기억한단다.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 기억도 뇌가 올바르게 영양을 공급받으면 더 오래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아주 위험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강황이 기억력에 좋다는 말을 듣고 나서 너무 많이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물에 큰 숟가락으로 두세 숟가락씩 넣어 드십니다. 어떤 분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3번씩 드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노인의 간은 젊을 때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강황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간이 지나치게 무리하게 됩니다. 위와 장도 더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강황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은 흔히 속이 화끈거리거나 설사를 하거나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배가 더부룩해집니다. 가장 적절한 양은 하루 약 1g에서 3g 정도,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입니다. 검은 후추와 좋은 기름과 함께 사용한다면 그 작은 양만으로도 잘못된 방법으로 많이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생강황이 반드시 강황 가루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은 신선한 것이면 무엇이든 더 몸에 좋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생강황을 사와서 갈거나 즙을 내어 마십니다. 하지만 생강황에는 강한 정류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위와 간을 쉽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 특히 위가 자주 아프거나 배가 더부룩하거나 간이 약한 분들에게는 생강황이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돕기 위해 강황을 오래 사용하고 싶다면 더 안전한 방법은 순수한 강황가루를 적은 양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검은 후추와 좋은 지방과 올바르게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강황을 사용하는 방법을 바꾼 지 몇 달 뒤 80세 한 어르신께서 제게 하셨던 말씀을 아직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억력을 지키려면 아주 비싼 약이 필요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를 살린 것은 바로 부엌에 있었네요. 어르신들께서도 멀리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뇌를 지켜주는 것이 비싼 약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매일 밥상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이 방법을 매일 실천하기 전에 제가 진료실에서 늘 노인분들께 꼭 자세히 당부드리는 매우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강황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만약 어르신들께서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기 전에 강황을 자주 임의로 드셔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심장병, 뇌졸중 또는 혈관 스텐트 시술 때문에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또는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약들은 혈액이 너무 진해져서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혈액을 덜 끈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강황 속 커큐민 역시 혈액을 더 묽게 만드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긁힌 상처 하나만 생겨도 평소보다 훨씬 오래 피가 날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어르신들께서 미처 알기도 전에 위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뇌 안에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78세의 정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과거 심근경색을 앓으신 뒤로 10년 넘게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이웃이 매일 강황물을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고 기억력도 잃지 않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 너무 두려웠던 그분은 진한 강황물을 하루에 3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2주 뒤, 다리에는 어디 부딪힌 적도 없는데 큰 멍자국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는 검은 변을 보게 되었고 응급으로 입원해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아스피린과 강황이 함께 작용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지면서 위에서 출혈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제때 치료를 받아 목숨은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출혈이 뇌에서 일어났다면 결과는 훨씬 더 심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2번째는 담석이 있거나 담낭 질환이 있는 분들도 반드시 매우 조심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커큐민은 담낭이 더 강하게 수축해서 담즙을 장으로 밀어내려 보내도록 자극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소화를 더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담낭 안에 돌이 있다면 그 강한 수축 때문에 담석이 움직여 담관에 끼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께서는 오른쪽 배 부위에 심한 통증이 생기고 메스꺼움이 나고 열이 나거나 피부와 눈이 누렇게 되는 황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서 있지도 못하고
응급으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저는 71세의 윤 여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사께는 담석이 있었지만 본인은 모르고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강황이 간과 뇌에 좋다는 말을 들으신 뒤 매일 강황을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배가 심하게 아파서 한밤중에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결국 의사들은 담석 하나가 담관에 걸려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예전에 오른쪽 배가 아픈 적이 있으셨거나 담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시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 자주 배가 더부룩하셨다면 강황을 자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강황이든 값이 비쌀수록 더 좋다고 믿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노인분들이 수입 강황, 고급 강황, 기억력 저하 예방 강황이라고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사는데 큰 돈을 쓰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값이 높을수록 효과도 크다고 생각해서 한 달에 수백만 동씩 쓰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품이 커큐민이 실제로 흡수되도록 도와주느냐는 점입니다. 아주 비싼 강황 제품들 가운데도 사실은 일반 강황 가루만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은 후추나 흡수를 돕는 성분이 추가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비싸더라도 대부분의 커큐민은 여전히 간에서 분해되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자녀분들이 어르신들께 강황을 사드리려 한다면 성분표를 꼼꼼히 보라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검은 후추 추출물이나 피페린이 들어있다고 분명하게 적혀 있는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매우 사랑하는 한 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비싸기만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매달 어머니께 아주 비싼 건강기능식품 한 통씩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분표를 보니 그 제품에는 일반 강황 가루만 들어있었고 피페린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들에게 정말 어머니를 돕고 싶다면 비싼 약통을 사는 대신 강황과 검은 후추, 그리고 좋은 기름이 들어간 한 끼 식사를 직접 만들어 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편이 오히려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은 제 말을 따랐습니다. 매일 저녁 몇 분씩 시간을 내어 어머니를 위해 강황과 검은 후추, 참기름을 넣은 계란말이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또 들기름으로 무친 나물을 만들고 조린 생선 요리에도 강황을 조금 넣었습니다. 몇 달 뒤, 그의 어머니는 아직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보다 덜 헷갈려 하셨고 아는 사람들의 이름도 덜 잊으셨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식들에게 점점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크게 받지 않게 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강황이 아무리 좋아도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그것만으로는 뇌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매일 청소가 필요한 집과 같습니다. 커큐민은 더러운 물질들, 염증 덩어리들, 독소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몸 밖으로 씻어 내보내려면 뇌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뇌 안에는 끊임없이 흐르면서 불필요한 물질들을 쓸어 내보내는 특별한 액체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흐름은 더 느려집니다. 만약 어르신들께서 물을 너무 적게 마신다면 뇌 안의 모든 것이 정체된 것처럼 쌓이게 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소변을 자주 볼까봐 두려워서 하루 종일 거의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모금만 겨우 드십니다. 그러면 혈액은 더 진해지고 순환은 더 나빠지며 뇌는 더 쉽게 피로해지고 더 잘 잊게 됩니다. 저는 노인분들께 보통 하루에 물을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라고 권합니다. 다만 낮 동안에 더 많이 마시고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는 일을 줄이기 위해 저녁 7시나 8시 이후에는 조금씩 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할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밤에 여러 번 일어나는 게 무서워서 물을 안 마셔요. 그런데 그분이 아침과 오후에 물을 충분히 드시고
저녁이 되면서 점차 양을 줄이기 시작한 뒤로는 머리가 훨씬 더 맑아졌습니다. 그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더 이상 무겁지 않다고 느낀 것이 여러 해 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뿐만 아니라 잠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들께서 깊이 잠들었을 때에야 뇌는 비로소 가장 잘 청소를 합니다. 만약 늦게까지 깨어 있거나 자다 자주 깨거나 늘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뇌 안의 독성 물질들은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아무리 강황을 올바르게 드신다 해도 매일 밤늦게까지 깨어 계시거나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잠드시거나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하신다면 뇌는 여전히 회복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기억력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노인분들께 늘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뇌는 너무 복잡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뇌는 그저 매일 조금씩 올바른 보살핌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강황 조금, 검은 후추 한 꼬집, 좋은 기름 한 숟가락, 가득 찬 물 한 컵, 편안한 잠 한 번,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한 끼 식사. 이처럼 작은 것들만이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한다면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기억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고 머릿속이 너무 오래 흐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아무리 애써도 늦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어르신들께 꼭 한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뇌는 한 번 나가면 다시는 고칠 수 없는 전등과는 다릅니다. 뇌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여전히 변화하고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81세에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할머니는 거의 매일 울고 계셨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언젠가 자신의 딸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올까 봐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잊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집 문 앞에 서서도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또 어떤 날은 딸의 이름을 수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여동생의 이름으로 잘못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남은 인생이란 그저 집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기억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기다리는 날들 뿐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부엌에서부터 하나씩 작은 것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딸은 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끓였습니다. 그 안에는 강황을 조금 넣고 검은 후추를 한 꼬집 넣고 참기름 몇 방울을 더했습니다. 점심에는 들기름으로 무친 나물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생선이나 달걀 요리에 강황을 조금 더했습니다. 또 어머니가 낮 동안 충분히 물을 마시도록 도와드렸고 더 일찍 주무시게 했으며 매일 저녁 어머니와 함께 앉아 오래된 이야기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 2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약 3개월쯤 되었을 때 딸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은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외손주의 생일을 정확하게 기억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제 시간에 약을 챙겨 드셨습니다. 어느 오후 모녀가 나란히 앉아있을 때 할머니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어렸을 때 엄마가 학교 가기 전에 네 머리를 늘 묶어주곤 했지. 그것은 할머니가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던 기억이었습니다. 그것은 강황이 기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검은 후추나 참기름이 마법 같은 것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마침내 할머니의 뇌가 자신이 정말 필요로 하던 것을 자신이 흡수할 수 있는 올바른 방식으로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약과 솔깃한 광고에 아주 많은 돈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망하셨습니다. 자신이 산 것이 실제로는 한 번도 뇌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집부엌 안에 있습니다. 작은 검은 후추 한 병, 참기름 한 병, 강황 가루 조금, 그리고 매일 이어가는 꾸준함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도
예전처럼 강황을 물에 타서 그대로 마시는 일을 계속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너무 걱정한 나머지 강황을 지나치게 많이 드셔서 자신도 모르게 간이나 위를 상하게 만드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오늘 저녁부터 부엌에 서실 때마다 강황은 검은 후추와 좋은 지방과 함께할 때에만 진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의 강황, 아주 조금의 검은 후추 한 꼬집, 그리고 참기름이나 들기름 또는 올리브유를 조금 더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어르신들께서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담석이 있으시거나 간 질환을 앓으신 적이 있다면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조심하시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기억력을 잃을까 너무 두려워서 서둘러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하시지는 마십시오. 나이가 드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아직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고 스스로 시장에 가고 싶고 약을 챙겨 드시고 싶고 오래된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고 싶으시다면 아직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작은 손주가 달려와 어르신들을 꼭 안으며 할아버지,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라고 물을 때 저는 어르신들께서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그 아이의 이름을 바로 불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들께 어떤 깨달음을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앞으로의 이야기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점점 더 자주 깜빡하기 시작하는 친구에게 꼭 보내주십시오. 어르신들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을 지켜내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여기까지 들으면 또 하나의 매우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은 강황 한 숟가락만으로도 좋다면 2숟가락, 3숟가락 또는 하루에 여러 번 마시면 분명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아주 많은 노인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저는 76세의 강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내를 잃은 뒤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강황이 기억력 저하를 막아준다는 말을 들은 뒤부터 어르신은 점점 더 많은 양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한 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많이 마실수록 더 좋다는 말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뜨거운 물에 강황을 큰 숟가락으로 3숟가락씩 타서 아침, 점심, 저녁마다 드셨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이 뇌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조금 지나자 배가 단단하게 더부룩해지고 화장실을 여러 번 가게 되었으며 몸은 늘 피곤했습니다. 특히 눈이 노랗게 변하고 소변색도 짙어졌으며 입맛도 없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간 수치가 매우 높아져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의 간은 어느 정도 남는 것들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간은 훨씬 약해집니다. 몸이 다 처리하지 못한 것들은 쌓여서 부담이 됩니다. 강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흡수되지 못한 커큐민이 몸 밖으로 배출되기 위해 간을 지나치게 무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가장 적당한 양은 하루에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검은 후추와 좋은 지방이 함께하면 그 작은 양만으로도 충분히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좋은 것이면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는 습관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나이가 든 몸에서는 중요한 것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생강황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에 가서 큰 생강황을 사와서 갈고 즙을 내어 마십니다. 생강황은 가공되지 않았고 그대로이기 때문에 강황 가루보다 분명 더 좋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생강황에는 정유 성분과 위를 쉽게 자극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몸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분들, 특히 평소 위가 자주 아프거나 역류성 증상이 있거나 배가 더부룩하거나 간이 약한 분들에게는 생강황이 속을 뜨겁게 하고 메스꺼움을 일으키며 소화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73세의 문 여사도 기억합니다. 여사는 이웃에게 생강황이 강황가루보다 더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빈속에 생강황즙 한 컵을 짜서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건강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위가 쓰리고 아프기 시작했고 무엇을 먹어도 불편했으며 입안은 늘 쓴맛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니 여사는 매일 아침 마신 뒤 목에서 배까지 뜨거운 느낌이 내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쓴 약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참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사께 몸은 그렇게 참고 견딜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필요한 것은 적은 양의 강황을 더 잘 흡수되고 덜 자극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뒤로 여사는 강황 가루로 바꾸셨습니다. 하루에 작은 한 숟가락만 음식에 섞고 검은 후추와 참기름을 함께 넣어 드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뱃속의 불편함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돕기 위해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화려한 광고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에는 기억력 저하를 막아주는 기적의 약이라는 제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것은 몇 주만 먹으면 머리가 30대처럼 맑아진다고 광고합니다. 어떤 것은 알츠하이머 병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강황 제품은 매우 비싸고 포장도 고급스러워서 누구든 보기만 하면 분명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쁜 상자도 비싼 가격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제품이 커큐민이 실제로 뇌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상자에 일반 강황 가루라고만 적혀 있고 검은 후추도 없고 피페린도 없고 좋은 지방이나 흡수를 돕는 기술도 없다면 아무리 비싸더라도 대부분의 커큐민은 예전과 똑같이 몸 밖으로 배출될 뿐입니다. 저는 한 딸이 어머니를 위해 거의 300만 동이나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사들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고 예전에 외할머니가 겪으셨던 것처럼 어머니도 기억력이 나빠질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분표를 보니 거기에는 일반 강황 가루와 몇 가지 평범한 비타민만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비싼 약 한 통에 너무 많은 돈을 쓰기보다 그 돈으로 어머니를 위한 올바른 식사를 만들어 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어머니 식사에 강황 조금, 검은 후추 한 꼬집, 그리고 좋은 기름 한 숟가락만 더해드려도 훨씬 더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딸은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어머니를 위해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강황을 넣은 계란말이를 만들었고 어떤 날은 검은 후추와 강황을 뿌린 찐 생선을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참기름을 조금 넣은 따뜻한 국을 끓여드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어머니는 음식 맛을 더 잘 느끼게 되었을 뿐 아니라 훨씬 더 밝아지셨습니다. 약 먹는 시간도 기억하기 시작했고 하루 동안 있었던 작은 일들도 기억하셨으며 자신이 잊어버릴까봐 너무 걱정하거나 짜증을 내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기억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적은 사람들만 이야기하지만 뇌가 정말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황을 먹는 시간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은 아침 일찍, 아직 빈속일 때 강황을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때 마시면 몸이 더 잘 흡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강황은 특히 노인분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가 비어있을 때 강황을 먹으면 속이 화끈거리고 쓰리고 불편한 느낌이 더 쉽게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메스꺼움이나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 또는 배가 은근히 아픈 느낌까지 겪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더 많이 흡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은 강황을 더 빨리 밖으로 내보내려고 반응하게 됩니다.
저는 79세의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원칙적인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5시에 일어나 아주 진한 강황 한 잔을 타서 산책을 나가기 전에 바로 드셨습니다.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거의 2달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은 더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피곤해졌습니다. 늘 가슴이 화끈거리고 입안은 쓰고 아침밥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어지럽고 메스꺼워서 길 한가운데 앉아 쉬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여쭤보니 어르신은 늘 완전히 빈속에 강황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렇게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강황은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와 함께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달걀이나 죽, 수프, 따뜻한 밥에 강황을 조금 넣어 드시면 됩니다. 음식과 좋은 기름이 조금 함께 있으면 강황은 위를 덜 자극하고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몇 주 뒤, 그 어르신은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빈속에 강황을 먹는 것을 그만둔 뒤부터는 더 이상 속이 화끈거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밥맛도 좋아지고 잠도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잠이 제가 다음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기억력을 잃지 않기 위해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만 찾습니다. 하지만 뇌를 가장 강하게 회복시켜주는 것은 바로 밤의 잠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룻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다음날 아침에는 머리가 더 느리고 더 잘 잊고 더 쉽게 짜증이 납니다. 어떤 분은 부엌에 들어가 놓고 무엇을 가지러 왔는지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휴대전화를 들자마자 누구에게 전화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특히 깊이 잠들었을 때, 뇌는 하루 종일 쌓여있던 노폐물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기억력 저하와 알츠하이머병에 직접 관련된 물질들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늦게 자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매일 밤 여러 번 깨어난다면 그 과정은 중간에 끊어집니다. 뇌는 마치 한 번도 청소되지 않는 집처럼 됩니다. 쓰레기는 점점 더 쌓이고 기억도 서서히 흐려집니다. 강황은 뇌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검은 후추는 몸이 그것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매일 밤 1시, 2시까지 깨어 계시고 휴대전화를 너무 오래 보시고 잠이 부족하거나 깊이 잠들지 못하신다면 그 모든 노력은 훨씬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82세의 박 어르신과 78세의 이 여사, 한 노부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50년이 넘도록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박 어르신은 점점 더 자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고 가스불을 끄는 것을 잊고 몇 분 전에 방금 했던 말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 여사는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온갖 영양제를 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사는 남편이 거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의자에서 졸다가 한밤중이 되어서야 침대로 들어갔습니다. 또 매일 밤 3번, 4번씩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깨고 그 뒤에는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여사는 아주 천천히, 조용히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텔레비전을 조금 더 일찍 끄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조금씩 마셨지만 너무 많이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여사는 남편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러드리고 아주 느린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자고 말했습니다. 또 저녁 식사에도 강황을 조금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아주 적은 양만 음식과 함께 넣었습니다. 약 2달이 지나자 박 어르신은 훨씬 더 깊이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기억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열쇠를 자주 잃어버리지 않았고 자녀들과 손주들이 언제 놀러 올지도 기억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스스로 아내에게 다음 날이 두 사람의 결혼 기념일이라고 먼저 말하기도 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뒤 그것이 이 여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가족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어르신들께서는 내일 당장 변화를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방금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방에 들어갔다가 무엇을 가지러 왔는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소용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이가 든 사람의 뇌는 아주 천천히 변합니다. 몇 시간만 지나면 통증이 줄어드는 진통제를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들은 보통 몇 주, 때로는 몇 달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빨리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80세의 최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과 손녀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손녀를 정말 사랑하셨지만 얼마 전부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손녀가 달려와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좀 보세요. 그런데 할머니는 몇 초 동안 가만히 서 계셨고 손녀의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는 부엌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장 두려운 것은 아픈 것도 아니고 늙는 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도 어느 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조금씩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주 큰 변화를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식사를 좀 더 제대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죽이나 달걀에 강황을 조금 넣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후추를 조금 뿌리고 참기름도 약간 넣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더 일찍 잠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손녀와 함께 공원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저녁에는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오래된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날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기억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오후 할머니는 작년 생일 사진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내가 케이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아주 크게 울었잖아. 손녀는 할머니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자신도 아직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습니다. 3달 뒤 할머니의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젊어졌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잊지 않게 되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밝아지셨고 더 자신감이 생기셨으며 덜 두려워하게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집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베란다 밖의 화분을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드셨습니다. 손주들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생일을 작은 공책에 적어두시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것을 읽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도 시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늙음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지키고 내가 여전히 나 자신이라는 감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어르신들께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꼭 이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황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후추와 약간의 좋은 지방과 함께 할 때에만 정말 효과를 발휘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빈속에 드시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좋은 말만 하는 광고를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기 집 부엌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만 해도
어르신들은 이미 자신의 뇌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식사에 넣는 작은 한 스푼의 강황, 조금 더 일찍 자는 습관, 짧은 산책 한 번, 자녀와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 그렇게 아주 작아 보이는 것들이 매일 쌓이면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르신의 손을 잡고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어머니, 저 기억하세요? 그때 어르신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고 오래전에 이미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이야기까지 다시 들려주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어르신들께서 잊어버려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남겨주십시오. 만약 가족 중에 점점 더 자주 잊어버리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어쩌면 바로 오늘부터 아주 소중한 기억 하나가 지켜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